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볼의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NC 유니폼을 입게 된 이용찬 선수 관련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두산이 받게 될 보상 선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NC가 5월 20일 오후 3시 20분 깜짝 영입을 발표합니다. FA 이용찬 선수를 전격 영입했다는 내용인데요. 제 옆에 보시는 게 바로 NC가 취재기자들한테 뿌린 보도자료입니다. 계약기간은 3 플러스 1년, 금액은 최대 27억 원의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보도자료를 받고 난 느낌, 역시 NC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NC가 이용찬 선수의 영입에 적극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방송을 준비했었습니다. 물론 사인앤트레이드라는 소문도 돌긴 했죠. 하지만 이 사인앤트레이드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계약 내용은 애초에 1 플러스 3년 정도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 발표가 나지 않았다면 이 내용에 대한 대본을 미리 써놨고요. 내일 영상을 올리려고 했지만 다시 대본을 쓰고 광주에서 올라오자마자 이렇게 영상을 늦게 찍게 됐습니다. 이용찬 선수의 NC행에 대한 뒷이야기들 많이 보셨을 테지만 나온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최대한 짧게 넘어가고요. 깔끔하게 중요한 체크 포인트만 정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용찬 선수 FA 미아로 남아 있었는데요. 협상 과정을 제가 그동안 쭉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니볼에서도 두 차례나 방송을 했었죠. 그래서 누구보다 이용찬 선수의 FA 협상 과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일단 이용찬 선수의 영입 전 5월 14일 파주 챌린저스 전이 끝나고 난 뒤 치열해졌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그 전까지는 구체적인 관심을 드러내는 구단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파주 챌린저스전에서 최고 구속 148km를 찍었고 직구 평균 구속이 143km까지 나오자 분위기가 급변합니다. 꽤 많은 구단들이 등판을 마치고 난 뒤 이용찬 선수 측에게 물어봅니다. 몸 상태를. 그중 3개 구단, 서울팀 1팀, 수도권 1팀, 그리고 NC가 아주 적극적으로 관심을 나타냅니다. 자, 전화로 이용찬 선수의 상태를 체크한 구단을 포함하면 5개 구단이 이용찬 선수에게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드러냈는데요. 그렇지만 의사결정이 빨랐던 NC가 이용찬 선수의 영입에 성공합니다. NC와 이용찬 선수 측은 기사에 나온 대로 24시간 만에 영입 협상을 완료했기에 NC가 이용찬 선수를 빨리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NC 영입이 발표된 뒤 한 구단은 이렇게 빨리 NC가 움직일 줄 몰랐다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은 오는 주말에 이용찬 선수의 불펜 피칭을 보고 협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자, 1월 마지막 협상에서 불펜 피칭 100% 단계가 되면 그 장면을 보면서 협상을 하자고 했기 때문인데요. 두산은 이번 주 화수목이 주중 3연전이 수원 원정 경기였죠. 그래서 주말 불펜 피칭을 잡아놓았는데 이용찬 선수는 결국 불펜 피칭 대신 NC와 계약을 선택했습니다. 이용찬 선수의 NC행이 확정된 이후 관심은 이용찬 선수의 몸 상태는 괜찮아? MCL, 그러니까 팔꿈치 내측 측부인대 수술을 했잖아. NC가 꼼꼼히 체크를 했어?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단 NC는 엄청나게 그리고 꼼꼼히 이용찬 선수의 몸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20일 아침 메디컬 체크가 이루어졌는데 수술한 부위를 엄청나게 꼼꼼하게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인대도 잘 붙었고 인대 주변에 파열됐던 근육도 잘 회복이 됐고 예전에 뼈조각 수술을 했던 뼈조각 제거 수술을 했던 부분까지 체크를 했다는 게 김종문 NC 단장의 설명입니다. 사실 MCL 수술을 받은 선수들의 복귀는 최소 1년 이상이 걸립니다. 이용찬 선수는 작년 6월에 수술을 하고 빨리 마운드에 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용찬 선수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수술을 하고 난 뒤 예후가 좋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팔꿈치 팔 각도를 펴거나 보강 훈련을 하는 시기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을 처음 던지는 시점부터 아예 통증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30m 공을 던지기 전까지는 이용찬 선수도 상당히 조심했는데 30m를 던지고 난 뒤에도 몸 상태에 큰 이상이 없어 조금 더 속도를 내보자고 했고 이후 단계에서 한 번의 딜레이도 없이 재활이 잘 진행됐습니다. 선수 본인의 말은 이렇습니다. 던지는 팔이나 어깨에 대한 부상이라는 게 사실 심리적인 요인이 큽니다. 내가 여기에 수술을 했는데 아플 것 같은데 혹은 뭐 실제 통증이 아닌데도 진짜 통증을 느끼는 사례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용찬 선수는 이번까지 4번의 수술 경험이 있습니다. 앞서는 이제 팔꿈치 뼈조각 제곱 수술을 3번이나 받았는데 이런 수술을 좀 많이 받았기에 선수가 이 수술 후유증에 대한 공포는 없었다고 합니다. 자, 주치의 말도 이용찬 선수가 더 자신감을 갖게 했다고 하는데요. 이용찬 선수 이 뼈조각 제거 수술을 3번이나 한 것도 근본적인 원인은 이 내측 인대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수들이 이용찬 선수가 원인을 아예 제거하자라는 이런 편한 마음을 먹고 이렇게 수술과 재활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다른 선수들이 보통 이 MCL 수술을 받으면 1년 2개월에서 뭐 1년 4개월 정도가 일반적으로 걸렸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1년 2개월이나 1년 4개월 정도가 걸린 이유는 이게 수술 자체가 시즌 후반 그리고 시즌이 끝나고 나서부터인데요. 이용찬 선수는 시즌 초반 빨리 수술대에 올랐고 각종 논문에도 12개월이면 MCL 수술 회복이 충분하다는 내용을 보고 이용찬 선수는 더 확신을 얻었다고 합니다. 일단 NC는 올해 이용찬 선수를 불펜으로 쓸 예정이고요. 내년엔 확실한 선발 자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NC의 보호 선수 명단으로 향합니다. NC는 20인 외에도 뽑을 선수가 꽤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두산 팬들이 기대를 하고 있죠. 제가 20인 보호 선수 명단을 한번 예상을 해봤는데요. 투수는 구창모, 송명규, 김영규, 문경찬, 신민혁, 원종현, 임종호, 안인삼, 박존수 선수 등 9명. 포수는 양의지, 김태균 선수 2명. 내야수는 박민우, 노진혁, 강진성, 박준영, 김찬영, 박성민 등 6명. 외야수는 나성범, 이명기, 권희동 3명이 총 이렇게 해서 총 20명이 NC가 보호 선수로 지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성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풀려도 두산이 안 뽑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박성민 선수 정도가 저기서 빠질 수 있다고 좀 예상이 되는데 이미 기사화된 대로 NC 측은 2월 말 군입대 선수 4명이 이제 들어가면서 여유가 생기게 상당히 큽니다. 만약 이용찬 선수와의 계약이 12월에 이루어졌다면 올해 군입대한 선수들이 20명단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알짜 20인 외 선수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현재 NC는 주력 선수들, 신인까지 대부분 묶을 수 있어서 NC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찬 선수의 영입에 뛰어들 수가 있었습니다. 두산도 현재 분위기는 21인의 엔트리를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자는 이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됩니다. 일단 NC는 23일까지 보호선수 명단을 두산에 줘야 하고요. 두산은 보호선수를 명단을 받고 나면 3일 이내에 보상 선수를 선택해 알려야 합니다. 자, 이용찬 선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은 기사를 보셨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팩트 3가지만 이렇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방송을 끝내기 전에 몇 가지 이슈 포인트를 정리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바로 이제 첫 번째로 삼성의 외국인 투수 라이볼리 선수에 대한 몸 상태를 두고 현재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제 옆에 보시는 게 오늘 일간스포츠의 배준영 기자의 단독 기사입니다. 삼성 라이볼리가 어깨 수술이 유력하다는 내용입니다. 배준영 기자는 크로스 체크를 해서 주변 취재를 꼼꼼히 취재해서 이 기사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배준영 기자를 제가 좀 잘 아는데 단독을 쓸 때는 아주 신중하게 쓴다는 점. 단독을 배준영 기자가 달았다는 것은 그만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제 제가 취재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스카우트 파트 쪽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프로야구계. 삼성은 이미 미국에서 외국인 투수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이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외국인 투수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삼성이 외국인 투수를 보고 있다는 소문이 나오도는 것. 여러 정황을 보고 제가 여러 루트를 통해 확인을 해보니 라이블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수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자, 두 번째, 5월 20일 밤 한화 구단과 수도권 한 구단이 한화의 젊은 내야 자원을 두고 트레이드 협상을 했다는 이야기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곧바로 입장을 발표하는데요. 담당 기자들에게 트레이드는 내부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했고요. 현재 팀이 리빌딩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젊은 유망주를 파는 것은 팀 정책과 맞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한 구단도 그 내야 자원을 찾고 있는 거는 맞지만 한화의 협상은 없었다. 구체적인 협상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만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 머리볼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면 정세영 기자가 다양한 야구 소식을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광주에서 막 올라와서 영상을 바로 찍었는데요. 그래서인지 더 피곤합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